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왜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막 상처를 주었네, 입었네, 뭐 상처 때문에 힘드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체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예 안 받는 상처, 난 전혀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덜 받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구독자분의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분은, 그 구독자분은 그 직장인인데요. 실제로 사람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는 거를 인생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분이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잘해서 헌신해서 그 이제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이제 유대감, 끈끈한 유대감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모토로 삼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연히 이제 자기를 뒷담화하는 그런 이제 동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또 거기다 또 엎치대 덮친다고 그 자신이 그 이제 멘토라고 생각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그 뒷담화에 가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께서 되게 상처를 입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서운함을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부터 아주 쌀쌀맞게 그 관계가 이제 깨졌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도 가기 싫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막 볼 수도 없고 직장 옮겨야 되나?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도 정말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잘 상처받는 저는 어떻게 이 마음을 고쳐야지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까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상처를 덜 받는 그런 체질로 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막 따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관계 뭐 친밀함, 뭐 다정함, 그리고 끈끈함, 형제 같음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원하죠. 난 정말 진짜 형제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 막 이런 거 그런 거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인생에서 든든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 하면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유대감이나 어떤 함께 있어야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는. 그러니까 막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저녁 때 약속이 있어야 막 굉장히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도 이쪽 부류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처받는 어떤 그런 그 부위나 농도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전제돼야 될 조건이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 너무 절망스러우신가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는다를 지금 헷갈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해, 격려해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내 상식의 범주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할 거야 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응원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네가 움직여줘야 돼. 그게 내가 너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예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기서부터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의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사랑에, 응원에, 격려해.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자식을 믿는다, 배우자를 믿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를 믿고, 막 이런 부분. 그 사람이 뭐 내가 뭐 생각하는 그 범주대로 움직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일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격려한다를 헷갈리는 말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거랑.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라는 걸 처음에 전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랑 친하니까, 네가 나랑 친하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좋아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상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보자. 좀 우리가 여기까지 헷갈리고 있는 거에서 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 전제 조건이고요.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변하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막 너무 절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야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변하거든요. 이제 가장 이제 근접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직장에서 어떤 후배가 굉장히 그 윗분한테 찍혀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김대리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김대리가 원래 실력도 있고 좋은 친구인데 직장 상사한테 찍혀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선배가 나서서 그 직장 상사한테 이게 관계도 회복시켜주느라고 같이 술 마시고 막 애쓰고, 그리고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나쁜 상황을 벗어나서 김대리가 굉장히 나중에 인정을 받고 막 승승장구해서 막 진급도 빨리빨리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대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막 징징대면서 막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선배님 막 이러던 친구가 뭐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뭐 바쁘다는 소리 하고 그냥 건성건성하고 이러면 이제 완전 선배 열받고 어떻게 돼요? 쟤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분의 그 범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리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변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리가 변한 게 맞아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보다 고생해서 지금 점프해갖고 성장했잖아요. 성장하면 사람이 변하죠. 그런데 이제 단 그 인격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막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고 스케일이 커지니까 예전보다는 이 선배한테 대하는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변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가. 그런데 이제 선배는 이렇게 변했어. 저 자식이 정말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아 그래 제가 스케일이 커지고 성장했고 이러니까 저렇게 변하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잘 좋게 성장하면 훨씬 더 저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걸로 끝 이건 거죠. 그래야 그 후배한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체제로 바뀌는 게 시작이 됩니다.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못해요. 막 하늘에 달도 따고 뭐 별도 따고 뭐 그냥 완전 별 잔치 벌리는 거죠. 그냥 우주 다 모아놨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는 게 그 남자가 변해서 그 여자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 엔돌핀, 도파민이 막 분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다가 그게 막 한정없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살지. 어떻게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 다음날도 멀쩡하는 게 그게 뭐 한두 달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겠어요. 일상생활을. 그래서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나 애인한테 대해서도 저 사람이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이제 애정이 식었나 봐. 식은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담담하고 어른스럽게 저렇게 이제 변해가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좀 좋게 바뀌면은 정말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아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50 줬으니까 50만큼 네가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막 진짜 한밤중에 또 헐레벌 뛰어가 너 도와주고 이랬으니까 내가 힘들 때도 네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와줘야 돼. 내가 부를 때는 와야 돼.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면 정말 여러 번 상처 입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100을 주면 50만큼 돌아오면 그 인간관계에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왜냐하면 이게 왜 어떻게 보면 되나 하면 내가 100을 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50 주면 내가 100 주고 50 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100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100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한 50 정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한 80 정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난 80 받았으니까 난 100 줄 거야 라고 해서 나한테 돌아온 게 나는 그걸 받으면서 50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100 주고 50 받았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계산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애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원래 그 둘의 어떤 그런 사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빈민촌 막 이런 쪽에 어떤 봉사활동이 거의 직업 같은 사람들이라서 월급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참 돈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젊은 부부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너무 예뻐서 이제 막 명절 때 돈도 주고 막 이제 명절 지내라고 그리고 이제 막 장을 이렇게 제가 막 산더미처럼 과일, 고기 막 이런 거 막 양손에 바리바리 이제 장 봐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거 주고 가고 막 이렇게 너무 동생처럼 예뻐했어요. 그 부부를.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막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제가 이제 막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그들을 돕지 못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너무 뜸해지는 거예요. 연락도 안 오고 그리고 막 결정적인 거는 길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봤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때 완전히 제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이런 괘씸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배은망덕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마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너네들은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연해.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결국 나만 못난 사람 되고 나만 상처 입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지 말자.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말 내가 기쁘게 이게 결국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남을 도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순환되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사가. 그래서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물질적으로든 어떤 마음적으로든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룸을 크게 갖고 가는 거, 기준을.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정치인,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막 방송국의 앵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탑에 있다가 막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고 까보면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 그런 셀럽이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은 나약하구나. 그리고 우린 전부 다 안 그런 척 가면 쓰고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앵커가 되는 건 쉬웠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앵커가. 그런 사람이 뭐 이런 거 촬영하다가 막 걸려서 도망가고 뭐 이러다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이런 경우. 스포츠 스타가 정말 있을 수 없이 압구정 대로 한복판에서 정말 이상한 짓 하다가 막 신고받고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뭐 다 들키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막 정말 무슨 막 변태나 사이코가 아닐진데 그런 걸로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아주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참 약한 존재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막 정치인들은 또 하면 더 하죠. 정의를 외치고 뭐 혼자서 뭐 다 정말 나라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제 정말 구제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알고 보면 자기네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나쁜 짓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거 정말 말로 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예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도 어쨌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면 쓰고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갖고 가는 기준 자체를 조금 더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m 자 12초까지는 그래도 12초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한 15초? 15초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야 100m 한 30초 들어오면 되지 뭐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거죠. 걷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뛰는 척해서 들어오면 다 인정해 주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이제 이렇게 범위를 자 여기까지만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가 내가 정한 범위야. 여기까지 안에서는 뭐 여기까지만 안 넘어가면 그래 다 용서해 줄게. 뭐 이런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남에게 해가 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냥 그런 좀 범위를 좀 내가 좀 넓게 좀 배려해서 남들에 대한 잣대를 너무 엄하게 하지 말자. 그게 어차피 내가 상처 입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 A라고 치자고요. 이제 A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A한테 전화가 오니까 막 전화를 받았고 무슨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금방 전화 드릴게요. 미팅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화 탁 끊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했다가 그냥 통화해도 돼. 뭘 중요한 미팅이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야 안 받아도 된 전화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그랬는데 사실 이게 안 끊어진 거죠, 전화가. 진짜 여러분들도 이거 전화 끊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정말 손이 발이 되게 필요했대요, 나중에. 그런데도 결국 한번 이렇게 뽕해지니까 이게 소원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A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막 사람을 막 잘라내고 그런가? 그 교수님은.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웃고 넘어가지. 뭐, 본인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일에 막 욱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상대할 살인 못돼. 이렇게 탁 잘라내고, 막 이러고 상처 입고, 막 이러는 거는 본인의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또 뭐 있냐면 왜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핀마이크 이런 거 하고서 마이크 켜놨는데 마이크 안 켜놓은 줄 알고 막 누구 욕하다가 막 밖에 막 온 동네방네 막 자기 목소리 다 나가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우습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남들 안 듣는 데선 정말 막 별의별 말 사실 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좋은 말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나를 뒷담화 했대. 또 뭐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했대. 근데 그게 정말 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뭐 남에게 크게 뭐 상해가 될 만한 일이 아니면 그랬어? 그래. 뭐 이렇게 하고 탁 쿨하게 넘겨버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뒷담화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릇하는 거, 그게 남한테 상처 입지 않는, 그게 내가 정한 이 잣대가 이만큼 크게 정해놨으면 뒷담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 뭐 이렇게 그리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명예훼손이 돼서 정말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거는 정말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모함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그 친구 이랬대.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씹고 막 인간관계를 끊고 막 이러지 않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또 그 버리는 패가 너무 많으면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저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나? 나는 뒷담화하는 게 저 사람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나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범위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배려하면서 좀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제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남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엄격한 잣대를 언제나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실수,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일,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는 범위를 좀 쿨하게 넓히는 거, 이게 세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자,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체질로 덜 상처받는 그런 체질로 만드는 법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조금 더 배려하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분들로 자꾸 발전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